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김해 신공항으로 결론난 남북간 신공항 문제가 또다시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추진 중인 대구 통합공항이 김해 신공항보다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가 대구 통합공항 이전 후보지를 발표하며 대구공항 이전이 가시화됐습니다. 대구시가 제출한 대구 통합공항터는 15.3제곱킬로미터로 현재 김해공항 6.5제곱킬로미터의 2.3배에 이릅니다. 건설 비용은 7조 원대로 김해 신공항보다 2배 가까이 많고 개항 시기 역시 2023년으로 3년 앞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활주로 길이. 대구 통합공항은 3.5km 2개로 김해공항 확장 활주로 3.2km보다 깁니다. 대구시는 대형 항공기 이착륙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해 신공항과 경쟁 관계가 될 가능성이 충분한 겁니다. A380 같은 경우에는 네. 3.5km 정도에 해야 예. 이륙을 할 수 있다 하는 게 일반적인. 국방부는 대구시의 요청 사항일 뿐 확정된 게 아니라고 밝혔지만 경남과 부산의 반발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해 신공항 예비 타당성 과정에서 항공 수요가 기존 3,800만 명에서 2,800만 명으로 축소됐다는 주장 역시 반발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김해 신공항 활주로 길이 3.8km가 보장되지 않으면 신공항을 무산시키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해공항이 3.8km가 안 되면 나는 신공항 반대합니다. 그건 새로 할 필요가 없어요. 이달 초 예정이던 김해공항 확장안 예비 타당성 결과 발표도 미뤄져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김해공항 확장안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공개되고 공항 규모 축소가 사실로 드러나면 영남권 전체가 또다시 극심한 후폭풍에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창원 주남저수지는 멸종위기 철새가 찾는 등 생태적 가치가 높지만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난개발에 시달려왔습니다. 창원시가 지난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개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이대왕 기자입니다. 겨울 진객 천연기념물 제도르미를 비롯해 철새 수만 마리가 찾는 주남저수지. 하지만 주변으로 식당과 전원주택이 최근 속속 들어섰습니다. 이처럼 주남 저수지 생태 환경이 크게 나빠지자 창원시는 지난해 9월 어디까지 개발을 허용할지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게 어떤 기준선이 없다 보니까 뭐 어떤 건축 인허가라든지 뭐 어떤 그 지역 보전이라든지 갈등이 뭐 계속 있어 왔는데 하지만 이번 달 예정이던 창원시의 발표는 잠정 연기됐습니다. 재선권 침해를 우려하며 수변 지역과 일부 논 등 면적 최소화를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과 제두르미 먹이터 농경지까지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는 환경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먹이를 먹을 수 있는 농경지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굉장히 넓은. 그리고 사람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전한 먹이 취식터가 필요한 거예요. 가이드라인 제정에 따른 수백억 원대의 주민 피해 보상금 마련도 걸림돌입니다. 그 보상 금액을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그걸 갖다가 지역 시민들한테 빨리 보상을 해줄 것이냐에 대한 대안이 없고 생태 보전이냐 개발이냐 20년 넘게 이어진 갈등. 창원시는 용역기관에 최종 판단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1억 1천만 년 전 캥거루처럼 두 개의 뒷발로만 뛰어다니는 작은 포유류가 한반도에 서식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생대 백악기 시대 뛴걸음을 하는 포유류 화석이 세계 최초로 진주에서 발견됐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1억 1천만 년 전 지층인 진주층에서 떨어진 암석입니다. 몸집이 작은 동물이 두 개의 뒷발로 9걸음을 뛴 흔적이 남았습니다. 걸음폭이 4cm, 몸무게는 300g 정도로 추정되는데 발 길이와 보폭 등이 캥거루쥐와 비슷합니다. 중생대 백악기 시대에 뛴걸음을 하는 포유류 발자국 화석이 발견된 것은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중생대 백악기에도 뛴걸음형 포유류가 살았다는 세계 최초의 화석으로서 증거가 되겠고요. 우리나라 종 다양성도 중생대 백악기에는 매우 다양한 척추동물들이 서식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 화석은 지난해 1월 진주교대 연구팀이 발견해 한국과 미국, 중국 연구팀이 공동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화석은 제 뒤로 보이시는 천연기념물 제534호 진주 호탄동 익리용세 공유용 발자국 화석 산지에서 직선거리로 200m 정도 떨어진 이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이곳이 과거에 1억 1천만 년 전에 호수의 가장자리였기 때문에 많은 생물들이 물가에서 생활을 하던 흔적들이 그대로 발자국으로 남겨질 수 있었던 곳입니다. 이 화석은 지역 이름을 따 코리아 살티페스 진주 엔시스로 이름 붙여졌고 내년 하반기 대전 천연기념물센터 전시관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글로벌 조립 가구 기업인 이케아가 2019년에 동부산 관광단지에 개점합니다. 동부산 관광단지가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도 있지만 영세 가구 업계는 심각한 타격이 우려됩니다. 강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 세계 300개가 넘는 매장을 거느린 세계적인 가구 기업 이케아가 오는 2019년 10월쯤 동부산 관광단지에 문을 엽니다. 위치는 롯데아울렛 동부산점 바로 옆 4만여 제곱미터의 땅입니다. 이케아 측이 밝힌 부산 지역 총 투자 금액은 2천억 원. 특히 부산점은 본사를 부산에 둔 현지 법인으로 운영해 지역 기여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so happy that we can make the first step, and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to contribute is to create up to 500 meaningful jobs. 비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이케아가 들어선다는 점에서 동부산 관광단지는 관광과 쇼핑을 겸한 집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케아가 2년 전 경기도에 처음 개장할 때 가구업계와 큰 갈등을 빚은 것처럼 부산 역시 영세 상권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특히 이케아와 판매 상품이 겹치는 중소형 가구업체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황과 대기업 직영점 진출로 경쟁력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부산 가구업계는 이제 고사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며 볼멘 소리를 냅니다. 현재 전면이 소규모는 다 죽는다고 봐야죠.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손님이 싼 것만 찾아있겠네. 요즘 세대가 조금 금방 쓰고 가다 버리고. 이 때문에 이케아 개장까지 남은 2년간 상생을 위한 다각도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시와 가구업계, 이케아가 머리를 맞대야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어제는 그렇게 춥더니 오늘은 추위가 풀리고 비가 내립니다. 우리 지역은 아직은 비가 내리지 않고 있지만 점차 비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서부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점차 모든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밤까지 10에서 40mm 정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최고 60mm까지 제법 많이 내리겠고요.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겠습니다. 오늘은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해안 지역은 바람도 매우 거세겠습니다. 오늘 아침 큰 추위는 없습니다. 창원이 현재 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가량 높고요. 한낮에는 창녕과 함안 6도로 내륙에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산청 5도로 어제보다 높은 기온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모든 지역이 7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모든 해상에서도 거센 바람이 불며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고요. 물결도 높게 일 것으로 보여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비구름 뒤로는 또다시 찬 공기가 몰려옵니다. 금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지겠고 찬바람 탓에 체감 추위가 심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사천시가 발전소로부터 5km 안 주민들을 위해 4억 원을 저리로 융자 지원합니다. 하동군이 적정 인구 유지를 위해 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의령군이 다음 달 10일까지 공사 금액 10억 원 이상 현장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거제시 상문동과 거제면 오수리를 연결하는 동서간 연결도로 기공식이 다음 달 3일 거제 스포츠파크에서 열립니다.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의 물류 효율성을 위해 김해 신공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율성 한국해양대 교수는 항만과 공항, 철도를 결합한 국제 복합 운송 체계가 강화되는 것이 최근 세계적 기업들의 경영 전략이라며 김해 신공항을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해 부산항 신안과 효율적으로 연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해 신공항 소음 피해를 두고 부산시와 신공항 시민추진단은 오늘 오후 부산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해소 방안을 찾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에는 박재민 부산시 행정부시장과 조성재 부산 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공항 소음 관련 전문가, 연구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신공항 건설에 따른 소음 피해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창업기업에게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으로 6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경남에서 5년 이내에 창업한 기업 가운데 소기업은 5천만 원, 중기업은 3억 원 이상을 투자한 기업입니다. 경상남도는 이번 지원이 기업 투자와 신규 고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지방세를 1,000만 원 넘게 내지 않은 고액 상습 체납자 114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예고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이 예고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입니다. 창원시는 오는 8월까지 납부를 촉구한 뒤 오는 9월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름과 나이, 직업 주소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입니다. 하동군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수출기업 등과 함께 유기녹차 수출 확대에 나섭니다. 하동군은 어제 하동 유기 녹차 수출 확대를 위한 민관 협약식을 열고 농림축산식품부, 경남도, 비전코리아와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기 녹차 수출 협의회를 구성하고 생산 가공과 수출 어려움 등을 적극 해결해 나갈 방침입니다. 토목공사 건설 물량이 늘고 있는 서부 경남 지역 건설 현장에 대한 노동청의 감독이 강화됩니다. 진주고용노동지청은 올해 진주혁신도시와 초전동, 평고동 일대 근린상가 등 부대시설 건설 물량이 급증하고 있어 건설 재해 증가가 우려된다며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감독 대상은 집안 굴착공사와 터널공사 현장으로 흙막이 시설의 적정성과 굴착면 기울기 준수 등 안전조치 여부 등입니다. 창원시정연구원이 올해 4개 역점 연구 분야를 두고 22개 연구 사업을 벌입니다. 창원시정연구원은 올해 첨단 산업 육성을 비롯해 관광 문화예술 활성화, 광역시 승격, 스마트 도시 기반 구축 4개 분야를 역점 연구 분야로 세웠습니다. 또 연구 역량 향상과 수요 대응을 위해 인구 인력을 추가 채용하고 올해 22개 연구 사업을 추진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